요즘 많은 시도들이 인구 감소 위기를 타개할 방안의 하나로 이민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외국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정된 인원을 조기에 모집해 이민 정책의 성공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지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전북을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추진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전북자치도 이민정책의 내용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나혜수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지훈 전주시 다문화지원센터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전북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분들도 있고, 결혼을 통해서 이제 정착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과 또 연도별 변화 상황, 나 국장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외국인 주민이라는 그 통계를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11월경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 그러니까 22년도의 통계를 23년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저희가 23년도 11월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저희 외국인 주민은 65,019명 정도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는 한 7.3% 4,400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이제 보시면은 외국인 근로자나 또 유학생이 증가를 했고, 결혼 이민자는 예전에 한참 했던 데보다는 조금 감소를 한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이 증가율을 좀 보시면 이게 매년 우리 도의 인구 대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 전라북도 인구의 한 3.7% 정도는 외국인 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유학생 통계는 보니까 2018년에 한 7,000명 정도였다가 말씀하신 대로 2022년에 지금 한 9,500명 선까지 해마다 꾸준하게 이제 늘어나는 모습인데, 지금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조금씩 쭉 늘다가 2020년에 지금 정점을 보인 것 같고, 이후에는 조금 지금 두 개년도 동안은 주춤하고 좀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센터장님? 자료 보게 되면은 현재 결혼 이민자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22년도에 5,722명, 21년도에 5,903명인데요. 예. 근데 전년도에 비교하면 이제 수치가 좀 이렇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전라북도 통계로는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전국적인 통계로 봤을 때는 또 결혼 이민자 수치가 이렇게 소폭 향상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코로나가 일정도 영향을 끼친 거로 볼 수 있는데요. 결혼 이민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의 어떤 증가폭이나 감소폭, 폭이나 이런 걸 확인한다고 보게 되면은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락한 측면들이 있고요. 예. 코로나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결혼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보충을 하겠는데요. 결혼 이민자 수가 아까 통계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지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적 취득자의 압도적 다수가 결혼 이민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게 되면 12,000명 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가장 수가 많은 이주민은 결혼 이주민 또는 국적 취득자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 10,000명 내외다. 그래서 이 세 집단이 전라북도 이주민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식상 분류가 돼 있긴 하지만 결혼 이민자하고 국적 취득자를 같은 범주 안에 놓고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안에 들여다보면 조금 이제 다른 디테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흐름은 이제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주민 현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인구 감소 문제가 상당히 심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또 지방 시도 차원에서 이민 정책 논의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자치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4대 추진 전략 실행 과제에 지금 담아서
발표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나 국장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전라북도가 이제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외국인 그 근로자들의 확대를 위해서 저기 지역 특화 비자를 이렇게 제안을 해서 작년에는 한 400명 이상 받았고 400명을 예. 받아서 조기에 완료를 했고 올해는 이제 703명으로 전국 최다로 쿼터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유입부터 이제 그 또 정착을 하도록 도와주고 또는 그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그 전략적으로 지금 그 과제를 좀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적으로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 아까 저희가 전국적으로 볼 때 유학생 비중이 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어떤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좀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학교와 기업과 지자체가 같이 연결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취창업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핵심 프로젝트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비자를 내서 우리 지역 사회에 통합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근로자나 이 외국인 입장에서 인권 보호도 있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통에 좀 애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고용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그 유입 단계의 어떤 우리 도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안내도 해주고 하지만 또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또 중요한 또 지점인 금융 생활에 대한 안내, 또 뭐 행정, 법률, 또 노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아닌 야간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저희가 그 국제협력진흥원 거기에서 맡아서 지금 상공회에서 6층에 개소를 했고요. 이런 센터를 사실은 전주만 있는 게 아니라 일시군에 주민센터처럼 하나 정도는 다들 있어야 그 외국인들이 가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께서는 도 추진 전략 나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설 교수님. 예, 면밀하게 잘 설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설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죠. 그 농촌과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한 가지일 거고요. 그다음에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가 좀 더 계속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내 한국인들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외국인까지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력이 별로 많이 안 부족하거든요. 그 핵심 이유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그 가능성을 찾아야 됩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특화형 비자, 그 개념은 아주 좋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서 인력 부족은 중앙정부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해소하고, 그다음에 농촌 농업 노동력 부족은 계절근로자 제도로 해서 해소를 하는데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느냐? 우리 지역의 인구는 계속 해마다 약 10,000명씩 줄고 있는데 라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졸업자들한테 인구 감소 지역에 취업을 하면 영주권으로 가는 문호를 열어주겠다라는 제도가 이 지역 특화형 비자입니다. 좋죠. 굉장히 좋은데, 근데 단박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 한국의
한국의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못 찾는 데인데 네. 외국인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를 하면 숨이 답답해집니다. 지금 현재로는 농공단지 중심으로 일자리들을 만들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는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의 지혜도 모으고 도청에서도 주도를 하고 해서 다양한 산업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대는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업 중심이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건데 전라북도는 영화 산업을 육성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예. 전주국제영화제가 있죠. 그다음에 또 보건의료 산업도 그 한방과 전북대 병원, 원광대 병원으로 대표된 우수한 의료 인력도 있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가능성을 여러 가지를 좀 모색을 해보면 그 전국 해외에서 그 환자들, 예.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영화 산업 같으면 영화 학교 아카데미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한류가 지금 전 세계를 그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한류의 중심지로 이 전주를 키워서 하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미 그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 비슷한 경험을 뭐 1, 20년 이상 해오셨기 때문에 내용 보셨을 때 어떤 느낌 드셨는지요? 뭐 전체적으로는 이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법 잘 돼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추진 계획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속에서는 뭐 유학생 중심의 어떤 정책의 방향성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뭐 실제로 뭐 전라북도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비중을 둔다라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좀 생각합니다만 또 외국인 이주 노동자, 근로자들 그리고 이제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족들 이에 관련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아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더 방점을 좀 더 강화시켜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관련된 예산을 제로로 만들면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민간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지정받아가지고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들이 2개가 있었습니다. 예. 또 그 2개의 기관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근데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민간의 어떤 그 기관이 사라졌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출원 기관을 통해서 전라북도 그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만들긴 했습니다. 그렇긴 했습니다만 민간이 협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원 역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민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체계 이런 부분들 장려하고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어떤 민간의 자원들을 굉장히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가 뭐 테스트 베드 지역 비자에 관련돼서 그게 지정이 됐긴 합니다만 이 테스트 베드로 지정됐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자에 관련된 소관 업무는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정책 외국인 정책에 관련돼서 법무부의 수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예. 법무부에서 이제 일정 정도의 어떤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권한을 좀 줘야만 되는 건데 이런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자에 관련된 어떤 권한을 어느 정도의 전라북도가 이제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지점이 있고요. 그에 관련된 법, 제도, 체계에 관련된 부분도 고민해가지고 제도 정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정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뭐 해봅니다. 예. 뭐 그렇지 않아도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외국 이민자를 받아서 농촌 현장이랄지 또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를 하려면 이제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뭐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관련된 정책에 대한 권한을 이제 중앙 부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시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나 국장님 그 관련 정책 좀 검토하고 추진하시면서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네.
제가 지역 특화 비자의 경우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703명 전국에서 최다 쿼터를 확보를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전년도 GNI의 70%, 2,974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이쪽에 취업이 이제 그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전북의 경우는 지역별 GNI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고요. 예. 그래서 지역별 좀 GNI가 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어떤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내국인의 지금 50% 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100명을 고용한 기업이면 50명 정도가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400명을 이미 모집을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데 그리고 또한 최대 2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50명에서도 50명을 중조가 하는 게 아니라 20명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요가 더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더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이 경기도도 있고 저희 전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근로자가 경기도 쪽이 더 선호를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별 GNI를 좀 반영을 해주십사 그런 문제 또는 그 기업 수요에 따라서 근로자들을 조금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고 또한 지역마다의 산업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들을 저희가 좀 설계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십사. 예, 광역 비자이고 또한 저희는 그 특례를 통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테스트 베드의 또 지역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특례를 통해서 어떤 권한을 주시면 저희 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들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좀 외국 근로자나 또 우수한 인재를 저희가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들을 좀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그 지역의 현실이 뭐 100%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반영되면 될수록 지역에서 또 이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텐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설 교수님? 예, 금방 그 국장님 말씀하신 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그러면 전라북도에 취업한 F2R 비자 예. 전 유학생들의 급여 수준이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타 지역으로 옮기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GNI 문턱을 낮춘다라는 거는 좋지만은 예. 그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가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잘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조업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산업 구조가 지금 한국은 제조업 생산직 인구는 1989년부터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의 중심은 산업의 중심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옮겨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전라북도의 그 우수한 외국인들을 우리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좀 개발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농공단지 중심입니다. 농공단지와 국가산단, 지역산단 그 제조업 중심인데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을 그 한국 전체적으로 잘 배치를 한다라면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한류 산업이라고 그 K-팝, K-드라마, K-영화, K-무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셋 다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아시아의 중심, 한국에 우리만 하겠다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게 있고, 근데 저는 그 미국의 경우 그 할리우드 옆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예.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고 김제평야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새만금 땅 잘 다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영화 아카데미도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한류 산업의 센터를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을 만들어 본다면 이 꿈과 같은 이야기겠지만은 잘 개발을 하면 그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면 그 영화 산업의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할 가능성도 있을 거고 그런 등등의 아이디어를 모음과 동시에 현재 이제 장애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 GNI 비율이 80% 70% 그게 이제 걸리면 조금만 낮추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그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서 급여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러면 결국은 기업이 잘 작동하면 한국인 근로자들도 더 많이 채용하게 될 거니까 그런 이 선순환 모델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역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저희의 지금 저희가 뭐 이런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구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논의를 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 정책을 좀 쓰는 거고 외국인 정책을 쓰는 거고 외국인 인력 정책을 이제 쓰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정책 같은 경우는 외국인 인력 정책의 어떤 수급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인력 생산성을 감당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 들여가지고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중심적인 어떤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 인력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인데 이게 인구 정책이나 이민 정책으로 보기에는 다소 약간의 어떤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구 정책과 연동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구 정책과 이민 정책, 외국인 인력 정책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와가지고 뭐 F2R이 됐든 간에 일을 해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해야 되거든요. 뭐 어느 정도 짧게 정착했다가 3년 있다가 가버리고 5년 있다가 가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인구의 어떤 유입의 효과 이런 부분들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해야 되는 건데 장기적으로 정착하게 하려면 이 사람들을 단순 노무직으로만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안아가지고 비전문자들을 많이 이렇게 안아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전문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환경들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민 정책의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외국인 수급 인력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그걸 수행을 할 때에 외국인 인력 수급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왔다가 나가고 이런 어떤 순환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구조 이런 부분이 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그런 부분에 실패했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단기 어떤 순환형 정책 이런 부분들을 이제 뒤로 하고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수급 정책의 관점을 뛰어넘는 아까 교수님께서 전문적인 어떤 직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개발들을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전라북도에서 전문적인 어떤 영역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정부의 전체적인 어떤 비자나 정책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국장님께서 많이 고민이 되실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아무튼 센터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외국인 인력 정책으로만 포커스를 둬서 3년 단위면 짧은 기간으로만 가는 것은 이게 인구 유치를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다양한 영역, 전문 영역, 그다음에 또 중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 보완 이런 것들이 같이 좀 고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까 싶습니다. 이제 정부도 어쨌든 이런 이민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아예 외청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다 해서 이제 이민청
설치를 이제 검토를 해왔는데 최근엔 좀 지지부진한 예. 것 같긴 합니다.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교수님? 지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죠. 예.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는 그다지 법무부 쪽의 움직임은 없고요. 대신에 대통령께서 인구 위기를 선포하면서 인구 대응 기획부를 예.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이민정책 기능을 포함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정책뿐만 아니라 제도인데 제도를 시행하려면 정부 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 업무를 어디에 둘 것인지, 여성가족부 해체를 이 정부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등등 아직 현재 그 윤곽이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 예. 법무부 외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인기부, 인구대응기획부, 인기부 외청으로 갈 것인지 그게 안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들어간다라면 결국은 국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정당인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 그 민주당이 법 통과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그 우리 지역의 유치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없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우리 지역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이민 정책의 테스트베드 시범 실시하는 그 지역으로 지금 정부랑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가 일단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구 감소가 심각해서 그 여러 가지 제도를 시범 시행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예. 그래서 주민들이 이주민과 기존 주민, 한국인과 이주민이 그 만나는 전면이라고 할 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넓다라는 점. 이런 등등은 이민 정책의 그 컨트롤 타워를 유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유치를 하려면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나가야 하겠군요. 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보실 때는 뭐 그 이민청 관련 정책이 지금 뭐 뚜렷하게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유치 가능성 또 유치 전략 어떻게 꾸려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어저께 수도권에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예,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에 관련된 얘기를 꺼냈긴 했습니다. 꺼내긴 예. 했습니다만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이게 뭐 우리 정부 공식적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는 안산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민청에 관련된 부분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예. 도전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정부의 뚜렷한 어떤 발표가 없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부가 신설된다고 하는 그 계획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민청이 설립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전라북도 준비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인구부가 신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탄력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 전라북도가 유치를 하려면 사실은 수도권하고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수도권은 뭐 외국 인구도 많습니다. 뭐 경기 뭐 안산이나 뭐 김포나 이런데 다른데 보게 되면은 외국인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거기가 유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 부분을 헤쳐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라북도의 과제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외국인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어떤 환경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뭐 민간에서 하는 것, 민간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전라북도가 일정 정도 예산 수립을 통해서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외국인 지원 시스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예.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지금 외국인 주민에 대한 어떤 종합지원센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라북도 없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주민 종합지원센터 있거든요. 전라북도 없습니다. 근데 전라북도가 이민청을
가져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우리 어떤 체계나 이런 부분들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 투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 비용에 대한 초기 비용을 우리가 얼마만큼 투입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이민청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을 먼저 확보하는 것인데 예. 뭐 이런 것도 없이 우리가 이민청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구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지사님께서 절대적으로 예산을 막 많이 편성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과 단위로 해가지고 외국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확보를 좀 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외국인이라고 하게 되면 유학생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재외동포도 있고 다문화 가족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조직 체계 내에서 시스템으로 갖춰져 가지고 일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쫙 지원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현재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하고 있냐면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없애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올해 전주만 5일하게 남아 있었는데 예. 다 없어집니다. 예. 좀 더 가족센터로 통합이 돼요. 가족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다문화 정책이나 외국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이제 살펴보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이민청을 이제 가져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현재 그 뭐 가족과에 돼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정책 같은 경우도 현재 그 국장님이 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과 관련된 부서로 이관할 수 있는 것인지 뭐 하나의 어떤 부서 조직체계로서 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좋은 정책 또 뭐 이민청 유치 이런 것도 다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나 시도가 본격적인 이민 정책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도민들에게 얼마나 공감대를 얻느냐 이것도 이제 정책 성공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센터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뭐 외국 인력 수급 정책에 많이 맞춰져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외국 인력 수급 정책으로 많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장기적인 어떤 정주형 외국인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본 게 있는데 그 자료 중에서 그 단기 외국인을 그 중심으로 그 정책을 펴왔던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정주형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펼쳤던 국가가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거 살펴보니까 단기적으로 외국인들 인력 수급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 거의가 정책이 실패했더라고요. 예. 인구 어떤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진 측면들이 있고요. 예. 정주역인 외국인 정책으로 갔을 때는 근데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인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외국 인력이 필요하네. 그 사람 데려가서 일해야 되겠네. 라고는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산성만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외국인의 인력의 어떤 그 수급만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 장기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민의 효과, 예. 인구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주형 정책을 쓰고 있는 어떤 독일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예. 인구의 어떤 감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약화된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측면입니다만 예. 정주형 이민 정책으로 쓰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충격이 좀 이렇게 덜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주형 외국인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인력 수급 차원에서 그냥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어떤 사회 통합도 이루고 이분들이 뭐 우리 사회에서 뭐 영주권도 취득하고 또 뭐 시민권 국적도 취득하고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 환경들 마련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아직은 거기까지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어떤 지금 현재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예. 단기성이 지금 지나치고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외국인 그 센터장님 오늘 계속 그 반복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외국인 근로자 수급 문제, 부족한 일자리 해소 문제 차원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면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들도 나는 언젠가는 떠나가야 할 사람이라는 의식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주형으로 정책을 하다 보면 내가 조금 잘하면 이 나라에서 국적을 얻고 계속 머물러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내지는 기대가 커질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야 독일 같은 데처럼 성공으로 좀 이어지고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그 정주영 이주민을 유치한다라는 정책 전환 필요합니다. 예. 근데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정주영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기능공 이상의 준전문 인력, 전문 인력 수요가 어느 정도 될까를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예. 결국은 이 정주영 이민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결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예. 제조업 중심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전 세계의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된 이후에 국민들이 제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다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도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산업정책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업, 이를테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류산업, 영화산업, 그다음에 보건의료산업,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농업 중심지지 않습니까? 예. 스마트팜 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공무원 또는 엘리트들을 이 전라북도로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스마트팜 농법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을 동반을 해서 여기 와서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인력이 아니라 예. 학생들이고 소비만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살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발상을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필연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일본의 한 정치인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과장이 심한 용어이긴 합니다만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이 사라지지는 않죠. 근데 이 사람은 지역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지적을 했고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다시 말해 인구가 희소하게 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엉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 가까이 찾아가던 슈퍼마켓이 문을 닫고 병원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20-30분을 해서 대도시 전주로 와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답은 일본에서 나온 개념인데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흩어져 사는 주민들을 한 지역으로 모으는 것이죠. 이를테면 군 단위 같으면 업 지역이든 혹은 저렴한 지가가 낮은 데 새로운 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해서 거기에는 시장 기능을 다 갖출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자동차로 출퇴근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원래 살던 주거지는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그런 등등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기존의 주민들을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식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제가 산업 정책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은퇴자들을 유치하는 방법도 네. 괜찮습니다. 은퇴자를 유치한다라면 많은 분들은 실버타운 만들겠다라는 거냐라고 해서 고개를 쩔라쩔라 흔드는데 실버타운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는 땅값이 싸지 않습니까? 예. 은퇴자들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좋은 병원이 있어야 되고 좋은 쇼핑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혜택을 기존 주민들이 누리는 거죠. 은퇴자들,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우리 타 지역 내국인들도 여기 방문하는.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한 4가지 새로운 산업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들을 연구를 하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조금 가면 단기적 과제, 중장기적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의 숙장님. 네. 저기 이지훈 센터장님 말씀하신 정주현 이민정책, 또 설동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산업에 맞는 여러 가지 이민 정책, 그런 게 정말 필요한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7월 1일자로 외국인 국제정책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예. 국단위가 아니고 이제 과단위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 GNI를 적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소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의 수요는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제 너무 임금이 높으면 채용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예. 부분은 낮춰가지고 기업 수요는 넓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비가 수도권보다는 덜 든다. 또 뭐 주거비도 좀 저렴하고 또 그분들한테 고향 같은 어떤 우리 전라북도의 장점인 따뜻한 전북을 느낄 수 있는 세세한 어떤 정책들을 좀 발굴을 해서 차별이 없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4대 과제 34개까지의 실행 과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세세하게 뭐 의료나 보육 지원도 차별 없게 좀 노력을 할 거고, 그다음에 또 이민 하신 그 다문화 어떤 가정들을 위한 어떤 뭐 365 멘토링 서비스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결연해갖고 멘토 서비스도 하고요. 네. 아까 이제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가족센터를 만들고 다문화 센터를 자꾸 정부에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 또 저희가 좀 보완을 하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시군 1주민센터를 저희 도가 좀 앞장서서 해보자. 그러니까 가족센터 중에 저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유학생이나 외국인 주민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기능 보강을 좀 통해 가지고 거의 주민센터를 화하는 그런 정책을 또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수요 조사를 해서 인력이 필요한지 시설이 필요한지를 보고 좀 확대를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저희 전북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세심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뭐 여러 그 좋은 말씀들 분야별로 주셨습니다만은 끝으로 어쨌든 국가적으로 또 지역에서도 인구 상황이 이제 상당히 심각해서 이 이민 정책 또 외국인 유치 이렇게 나서게 됐는데, 이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고 또 이 정책이 현장에서 또 착근이 되려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씩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나 부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주민도 그렇고 저희 공직사회도 그렇고 외국인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이나 그 관념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어쨌든 지금의 어떤 지원 정책이 나중에 또 사회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발굴을 해서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민의 날이 이제 세계인의 날처럼 그렇게 그런 것들 행사도 좀 하고, 그분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전북이 굉장히 고향을처럼 삼아서 이렇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세세하게 그런 시책들을 다양하게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설 교수님. 인구 감소는 큰 도전입니다. 지방 소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시외버스가 다니다가 시외버스가 안 다니고 병원이 문 닫고 슈퍼마켓이 문 닫고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결국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컴팩트 시티로 해서 그
삶의 거처를 옮기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일정 정도의 사람이 모여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 지금까지는 단신 이주,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면 혼자 왔지 않습니까? 가족 동반이 가능한 이주민들을 크게 늘려야 될 거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의 전라북도의 모습은 기존의 그 머리가 까만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사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삶의 질은 극도로 나빠질 텐데 예. 그 좀 더 연착륙하기 위해서 인구 조정은 생깁니다. 끝까지 감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크게 감소하면 굉장히 큰 고통이 따를 텐데 네. 그 고통을 줄이는 것,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착륙하듯이 그렇게 인구 조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이민 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센터장님. 예.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어떤 정책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도출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우리나라의 어떤 외국인 정책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일본의 것들을 많이 지금 가져왔습니다. 뭐 산업연수생 제도 같은 경우도 그 일본에서 기능실습 제도를 좀 통해서 가져오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유학생 중심의 어떤 외국인 어떤 정책도 일본에서 가져왔는데 일본은 실패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최근에 24년도에 육성 취업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네. 특정 기능제 2호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취업 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류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요. 이분들이 가족도 동반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본에서 최근에 혁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독일에서 이제 그 블루카드라고 해가지고 34개월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가족 동반해서 이제 영주할 수 있도록 하고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 단순하게 인력 수급 정책 차원에서 바라보지 말고 이분들을 우리 이민자로서 우리 시민으로서 받아들인다고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 기여도 하고 사회적 봉사도 하고 세금도 내고 하면서 내가 잘 정착할 거야라고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예. 단기적인 외국인 수급 정책은 이분들이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정주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뭐 전라북도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세계적인 화제가 됐을 만큼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민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계획이 뜻대로 진행된다면 2033년 무렵에는 전북 인구의 10%가 넘는 18만 5천 명의 외국인이 도민으로 함께 살게 됩니다. 지역 현실에 맞는 이민 정책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